안녕하세요. 많이들 오셨네요. 네, 알로시티 박종현 대표님과 같이 진행하게 될 영화주간 진행자는 윤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로시티 배경이 프랑스 북부인데 그 위에 벨기에 남부 브로건 지역이거든요. 제가 거기 살았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박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집이하면 되게 오랜만에 민수가 직접 테이블 옮기고 의자 옮기고 하는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시작하겠네요. 네, 일단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해주실 거고 관련 문화나 여기 나온 요리들, 음식들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먼저 공지를 드리면 이따가 저희가 대화를 좀 나눈 다음에 관객 여러분들 질문할 시간을 드릴 텐데요. 네, 여기 있는 이 포스터는 그 알로시티 포스터에 박준희 대표님이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사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질문하시는 세 분한테는 이 사인 포스터와 알로시티 그 예쁜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거를 증정해드릴 거고 그 이후에 네 번째 질문하시는 분들부터는 스티커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터를 갖고 싶으시면 빨리 번개처럼 주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스티커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다가 네 번째부터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가 2008년도에 프랑스에서 개봉을 했던 영화예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던 영화인데 그 기록에 대해서는 잠깐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 그때 프랑스에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벨기에 있었죠. 벨기에. 네. 알로시티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 혹시 나세요? 거의 제 주위에서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프랑스랑 벨기에 이런 브로건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이게 어느 정도 인기였냐면은 그 포스터, 티저 포스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프랑스 전체 국민 중에 3분의 1이 이 영화를 당시에 봤다고 해요. 그 숫자가 2천만 명 정도 되는 숫자인데요. 그 해에 박스오피스, 프랑스 자국 내 박스오피스 2등을 한 영화가 6천만 달러를 벌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1위를 했을 때 그의 3배가 넘는 금액을 벌어들이면서 명실상부 그해 최고 인기작으로 등극을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가장 프랑스 자국 내에서 인기가 있었던 1위 영화의 기록을 40년 만에 갈아치우는 대기록을 세웠던 정말 프랑스의 완전 엄청난 빅 흥행자 알로시티를 지금 우리나라는 2015년에 지금 만나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슈티가 원래 프랑스어 사전이 따로 필요할 정도로 말을 알아듣는 게 어렵다고 해요. 근데 박준호 셰프님이 아까 잠깐 얘기하시기로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 사투리랑 느낌이 조금 비슷하다고? 전라도 사투리랑 비슷하기보다도 약간 그 영화 할 때 사람들이 엥 하는 거 보였죠? 네? 그게 저는 사실 그게 사투리인지 몰랐어요. 저 사는 동네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전라도 말할 때 약간 잉 붙잖아요 뒤에.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다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 영화를 워낙 많이 봤던 게 문화적으로 재미가 있지만 이 다니분이라는 이 악관이죠. 그 우체부로 나왔던 사람이 프랑스랑 브로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유명한 희극 배우예요. 네, 연극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무대에 서면은 거의 매진이죠. 그 덕도 많이 받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데니분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그 마지막에 자막이 올라갈 때 보셨겠지만 아름다운 슈팅이 우리 어머니께 바칩니다라는 자막이 나오잖아요. 지금 악변을 연기한 데니분 같은 경우가 알고 오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이 영화의 감독이기도 해요. 그래서 코미디 영화를 직접 연출하고 자기가 출연하는 배우로도 아주 유명한 프랑스 배우이자 감독인데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북부에 있는 아르마티에라는 곳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걸 영화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무척 많이 했다고 합니다. 두 명의 각본가와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물론 기본적인 스토리는 전부 데니분이 만들고 한 명은 원래 예전부터 북부 지역에서 같이 나고 자랐던 친구고 그 친구가 한 명을 더 데리고 와서 세 명이 작업을 했는데 마지막에 작업에 참여한 사람은 북부 지역에서 살진 않았지만 결혼한 사람이 북부 지역의 사람이었대요. 세 명은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자기가 살았던 고향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고향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장편 영화 내놓기 전부터 이 영화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 영화 주연을 내가 직접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배우들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긴 하고요. 영화가 코미디다 보니까 재밌는 장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각자 웃으셨던 포인트가 달랐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장면에서 다 같이 웃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조세프님 어떤 장면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웃겼어요? 그런 말씀을 잠깐 해주실까요?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장면 뭐 하나 꼽긴 좀 그래요. 왜냐면은 너무 저 살던 동네 같아가지고 네, 그냥 그거 있었어요. 되게 반가웠던 게 아까 감자튀김 트럭 네, 피트라고 하는데 바락이 이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마린 나오는 데가 바락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병영이라는 뜻인데 이 구워나 이런 사투리 같은 데서 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자튀김 집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맨날 학교 점심 때 밥 먹고 그랬었는데 그 트럭이 되게 반가웠고요. 그리고 프리카델이라는 길쭉한 소세지가 나와요. 그게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그거 먹고 나면은 막 되게 뭐에 죄를 짓는 느낌이 들고, 네, 칼로리도 높고 몸에도 되게 안 좋습니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안에 뭐가 들었나요? 그러면은 뭐 얘기 안 한다고. 네. 우리가 편의점이나 학교 매점에서 사 먹는 햄버거의 패티랑 아마 성분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장면이 재밌어요. 정말 별의별 안 좋은 게 다 들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음식에 대한 얘기도 추가로 조금 이따 해보기로 하고요. 아까 지금 오기 전에 박준호 님이랑 얘기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들었었던 얘기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북부에 대한 편견을 엄청나게 안고 고속도로 내려가다 단속에 걸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 전 장면인가요? 다음 장면이었군요. 다음 장면에 왜 어떤 표지판에 여기가 북부라는 지나자마자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야 이거 뻥이 너무 심한 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박준호 분님께 들었어요. 뻥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그 장면은 정말 극사실입니다. 네. 파리나 아니면은 네덜란드 쪽에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프랑스 북부나 벨기에 남부로 가요. 그러면은 분명 해가 떴는데 조금 가면 비가 내립니다. 이제 한국의 고속도로는 쭉 뻗어 있지만은 저쪽은 그 굴곡을 살린다고 자연적인 길을 내서 좀 부글부글 하거든요. 그럼 찾아가다 보면은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안 왔다가 하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지역이 워낙 비가 많이 옵니다. 네, 그건 정말 재미있는 요소긴 한데 억지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극사실주의라는 표현까지 쓰실 정도로 이게 정말 사실에 기초한 스토리였다는 거. 그리고 박준호 작가님께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이 사람도 처음 어떤 공간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의 이제 마음씨나 생활 환경 이런 걸 직접 겪어보면서 편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공간을 실제로 좋아하게 된 얘기잖아요. 유학을 오래 하셨으니까 어떤 곳에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편견 때문에 갔는데 막상 편견하고 좀 다른 경험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어떤 문화를 보고 좀 깜짝 놀라셨거나 했던 일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2001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벨기에 처음 갔는데 사실 제가 얘들아 안녕 나 벨기에로 떠나라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그 나라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낯선 나라였고 지금은 뭐 줄리안도 있고 뭐 감자튀김 뭐 고디바 있고 하니까 다 아는데 그 당시에는 소문이 박준호 헝가리란데 네,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헝가리하고 벨기에 거리가 좀 있는데 느낌 자체로는 그냥 생소한 나라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편견이 없었는데 유럽 내에서 하다못해 뭐 독일 사람, 스페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프랑스 북부 인간들 아니면은 프랑스 남부 사람들 이런 느낌은 약간 좀 덜 떨어지. 그 사실이 맞아요. 그 약간 조금 모자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교육 덜 받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인데 그건 좀 부정적으로 본 것 같고요. 굉장히 격을 따지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개방적이고요. 벨기에 남부 프랑스 북부는 되게 편해요. 진짜 동네 할아버지들 한국에서 동네 할아버지들 보는 것처럼 쉽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좀 편안한 사람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뭐 스타일 자체도 와인보다는 맥주 좋아하고 이런 편안한 음식 좋아하고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 지역에서 혹시 좋아하셨던 음식점이나 친하게 지내셨던 가게 상점 주인 뭐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저 지역에는 없었고요. 가면 다 편하게 얘기해요. 저 특유의 저 동네 말투가 있거든요. 이걸 따라해도 뭐 잘 모르실 텐데 아무튼 그래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불어로
OS 주도할래? 라고 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뭐 파리나 이제 그런 표준어겠죠? 근데 저도 동네 말로 하면은 OS 주도할래? 이런 약간 이렇게 뒤로 끌고 높아져요. 네, 그래가지고 막 긴장해가지고 못 살았는데 그 되게 막 이렇게 멜로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 얘가 이 동네 사람이구나라는 자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기다려주고 또 한 번은 제가 파리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가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바로 알죠. 아 쟤는 벨기에에서 왔다. 네, 뭐 그렇습니다. 음식 얘기를 아까 조금 하다 말았는데 본격적으로 음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는 크게 두 부분의 음식 얘기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처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죠. 너무 냄새가 이상한 치즈를 주고 자기 차달라고 해서 커피만 있다고 커피만 주고 이런 상황들을 마주 경험하잖아요. 먼저 그 가정집에서 필립이 겪었던 일화에서 거기 나온 요리들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커피에 치커리를 넣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마시는 거고요. 네, 그 동네에서는 그 치커리 커피라는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진 커피예요. 17세기 정도부터 뭐 네덜란드하고 프랑스 북부에서 그런 식으로 커피를 만들어 먹었는데 왜냐면은 치커리 뿌리를 건조해서 분말로 섞어 먹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커피가 비싸니까 그런 거예요. 그 동네가 원래 조금 가난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제 그게 양산화가 되면서 조금 더 달큰한 맛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네슬레라고 뭐 큰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만드는 건 특히 그래요. 맛 자체는 코코아하고 카푸치노 중간쯤 되는 맛이 되게 부드러운 맛이 있고 아마 이런저런 분말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그러는데 거기에 치커리 향이 같이 나는 거죠. 네. 근데 근본적으로는 커피 분말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 동네에서 많이 나는 재료를 넣었던 것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약간 조금 달큰하고 향이 있는 커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 먹어보는 사람, 커피 애용하면서 그 커피를 처음 먹어보면 정말 뱉을 거예요. 네. 커피 애호간데도 뱉을 정도면 싫어하는 사람이 진짜 실제 그 커피 원두의 맛이 더 궁금한 거는 마루알 치즈라는 건데 네. 저거 어떻길래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건지 그 중에서도 네, 맞아요. 네, 정말 똥냄새 나요. 아까 그 식감이나 그 촉감 자체는 우리에게 익숙한 까망베르 정도예요. 겉에 껍질은 어느 정도 두께가 있고 안은 좀 부드러운데 그 할머니가 그러죠. 입에 들어가면 방송이 그랬나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이거 냄새는 심하지만 입에 들어가면 괜찮아 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입에서 나는 냄새가 맡을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또 네, 그리고 그 레스토랑 갈 때 마루알 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거 되게 맛있어요. 약간 오븐에 구워지면서 파도 넣고 하니까 향이 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짭짤하면서 그건 좀 먹어야죠. 레스토랑에서 또 시켰던 요리 중에 시콩라탕이라는 메뉴가 또 있었죠. 네, 시콩이라는 거는 그 혹시 엔다이브라고 혹시 아시나요? 재료 중에? 길쭉한 저 맥주처럼 생긴 건데 쓴맛이 나는 거죠. 영어로는 엔다이브입니다. 왜냐하면 불어로는 엉디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E-N-D-I-V-E 가지고. 근데 유독 프랑스 북부하고 벨기에 남부에서만 시콩이라는 사투리를 써요. 그래서 그라탕이라는 걸 좀 아시죠? 네. 그 엔다이브를 이용해서 그라탕을 만든 건데 저쪽에서는 시콩 그라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이지 않아서 궁금했던 까르보나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까르보나라는 이제 제가 이제 벨기에 사람들 오면은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있는데 벨기에식 갈비찜인데 간장 대신 맥주를 넣어요. 네, 그 프랑스 요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베프 부르기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와인이랑 뭐 육수랑 넣고 소고기를 이제 찜을 만드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와인만 빼고 이제 벨기에 맥주나 뭐 프랑스 북부에서 하는 맥주를 넣으면 까르보나라예요. 맥주 방금 얘기하셔가지고 거기서 맥주를 시도 때도 없이 되게 많이 마시나 봐요. 네. 그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우아하게 모닝커피 마시는데 저쪽에서는 모닝 맥주가 있습니다. 네, 제가 벨기에 다닐 때 제가 더 남부에 있었고 브뤼셀로 기차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 새벽 6시쯤에 역으로 가요. 그러면은 기차를 기다리는 아저씨나 할아버지들이 커피를 시키는 게 아니고 맥주 한잔 하면서 기다리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이나 맥주가 좀 익숙한 문화인 거죠.
그리고 왜 안토니랑 필립이 둘이 자전거 타고 배달을 다니면서 우편 배달을 다니면서 거기서 주는 술들 계속 받아먹고 뭐 각설탕 받아먹고 이런 장면들이 네. 나오잖아요. 그 진이랑 각설탕의 조합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약간 필립하고 비슷한 반응이었어. 좀 이상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니에버라고 해가지고 네덜란드랑 벨기에 그러니까 이 식문화나 어떤 문화 같은 게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북부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국경이 생긴 거기 때문에 다 비슷한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니에버라는 게 그쪽 지방에서 나오는 진의 일종인데 굉장히 셉니다. 40도에서 6, 8도까지 가요. 근데 그만큼 센 걸 이제 마시니까 거기에 이제 설탕을 넣어가지고 좀 달달하게 먹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럴 거면 그냥 술 안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좀 익숙하니까 먹는 거예요. 저 맛이 궁금하시면은 한국에 수입되는 진 있죠? 거기다가 각설탕 오늘 봤었죠? 그거 한번 찍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저런 맛이 날 건데 뭐 좋아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고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죠. 궁금해하실 분들 위해 일부러 각설탕을 넣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드셔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질문을 받아볼게요. 일단 아까 그 베니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베르그라는 장소 역시 감독이 선택한 장소겠죠. 이 지역에 알러슈티가 너무너무 흥행을 한 다음에 여행 상품이 생겼어요. 그 슈팅 투어라는 1시간 반짜리 코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토아님 종을 연주하는 그 종탑이라던가 시청이라던가 광장이라던가 이런 곳을 쭉 1시간 반 동안 도는 거예요. 그 정도 여행 상품이 생길 정도로 아주 인기 장소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필립 역을 맡은 배우는 그 데니군이랑 많은 작품을 같이 했던 배우는 아닌데요.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었던 슈퍼 처방전이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 역시 데니군이 감독하고 주연을 맡았던 그런 영화인데요. 거기서는 뭐 둘이 엄청난 호흡을 보여줬다기보다는 그냥 데니군의 코미디 각본을 아주 잘 소화하는 배우 정도의 느낌만 있었는데 이 영화는 정말 큰 축을 담당하죠. 처음에는 데니군이 역할을 할까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게 걱정이 있었대요. 나는 북부 출신이기 때문에 남부에서 온 사람을 연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판단으로 역을 배우한테 맡겼다고 하고요. 그 카드 몰라드라는 프랑스 배우예요. 이 배우가 촬영 당시 에피소드를 얘기해 준 게 굉장히 많은데 재밌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이게 너무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영화 촬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파리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영화들을 촬영하니까 영화 찍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겠지만 이 영화를 찍는 50일 동안에 거의 하루 2만 명씩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했어요. 구경을 할 때 정말 괜히 소리 하나도 나지 않고 정말 조용하게 관람을 했다는 놀라운 얘기를 전해줬고요. 또 그 카드가 굉장히 고무돼서 너무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즐거웠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그 촬영을 맨날 같은 곳에서 하니까 스태프들 짐을 들고 나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비 한 번을 어떤 주변 가게에 맡겨놓고 싶은데 이걸 해줄까 좀 걱정을 하면서 아줌마한테 죄송한데 촬영 장비를 이거 좀 맡겨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너무 쿨하게 풀레가 진동하는 멘트로 그 열쇠를 주면서 잠그고 가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이걸 열어서 가져가세요. 라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말에 온 스태프가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감동받았다고 하고 아마 그런 일은 파리에서는 없을 거라는 얘기를 스태프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진짜 파리에 가서 촬영한 영화였다는 걸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질문을 하러 오신 분들 더 어머 잠깐만요. 많으실 때는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럴 때는 박준희 셰프님께 제가 비겁하게 넘기면서 질문을 받으실지를 결정했습니다. 누가 보내더라도 못 봤는데. 저기 감독님 하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둘다 감독님. 우리 두 여자분이 먼저 질문하신 것 같은데. 좀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예, 누구 다 하시면 몇 분이나 하실 수 있죠? 세 분은 포스터를 받으실 수 있고요. 질문하시는 뭐 양은 시간에 따라 포스터에 앞쪽에 쌓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뒤쪽에 하고 싶은 선생님께서 앞에다가 죄송하신데 잘못 보여서 질문이 좀 되어 있어요.
제가 약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감자 튀김 하면 캐러멜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벨기에나 프랑스 북부에서는 감자튀김을 케첩 대신에 마요네즈를 찍어 먹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요네즈 소스가 되게 다양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박준 셰프님이 추천하는 이 벨기에나 아니면 프랑스 북부에 가서 이 소스에 꼭 찍어 먹는 거 말합니다. 감자튀김이 유명하니까 이런 소스가 되게 맛있을 것 같다 하는 추천하는 게 있으신가요? 엄청 유용한 질문. 네, 그 벨기에나 프랑스 북부랑 네덜란드를 가면은 감자튀김 소스가 한 30개에서 60개 정도 있어요. 대부분이 마요네즈 베이스고요. 벨기에 북부는 제가 오래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프랑스 북부는 제가 오래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벨기에 같은 경우는 안달루스라는 소스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뭐냐면 약간 카레가루도 들어가 있고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마요 소스거든요. 그게 가장 인기가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무라이라는 소스예요. 약간 매콤한 마요네즈 소스인데 사실은 저는 와사비가 들어가 있을 줄 알았어요. 사무라이라 가지고. 근데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동양적인 기름을 내기 위해서 그냥 매운 거에다가 사무라이 붙인 것 같고 정확한 레시피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완제품 거의 사서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사무라이 소스를 비슷하게 할 때 마요네즈하고 빨간 소스죠. 그 스리라차인가요? 베트남하고 동남아에서 먹는 거. 그걸 섞으면 좀 비슷하게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찍어 먹죠. 네, 그리고 가장 맛있는 거는 일반 마요네즈 찍어 먹는 거. 네, 제일 좋더라고요. 그 저는 고등학교를 그 유러피안 인터내셔널 나왔는데 인터내셔널이다 보니까 미국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미국 애들은 벨기에 애들이 그 마요네즈 찍어 먹는 걸 이해 못하고 벨기에 애들은 미국 애들이 케첩 찍어 먹는 걸 이해 못하고 그래서 케첩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아마 마요네즈 파가 아닐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프렌치 프라이나 아까 그거 뭐였죠? 스리카데? 네. 그거 먹을 때 너무 좋아하는 스키카델리 소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무슨 맛이 나는 거지? 아 그건 저희 동네에서 안 먹었어요. 계란 추가하신 거겠죠? 그 옆에 계신 분 아까 아니요 그 옆자리인데 저는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영화 도중에 그 주인공들이 약간 스포츠 경기에서 약간 다 같이 응원하는 그런 네.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금방 지나가 버려서 그게 어떤 시인이었는지 어떤 뭐 스포츠 경기였는지 막 국기 이렇게 깃발이 엄청 신기하게 네, 네, 네. 보였길래 그게 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곧 유럽 여행을 가서 프랑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친구들이 프랑스는 국경에서 파리로 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자기애가 넘쳐나고 거만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프랑스 애들은 일단 거만하고요. 네, 굳이 뭐 도시와 네, 일단 프랑스 사람은 다 거만해요. 그나마 쟤들이 제일 덜 거만하고요. 네. 남부 애들도 성격 정말 좋지 않고요. 파리 사람들도 그 까칠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자기들 스스로 사람들이랑 수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써 있는. 네. 그건 있으니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그 응원하는 장면은 축구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축구 생각을 하면서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남부 지중해 국가들 생각하시는데 프랑스도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특히 그 릴 쪽에 그 응원단 아니면 그 응원하는 열기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벨기에도 그렇고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겹치잖아요. 그 붉은 악마, 빨간 옷 입고 하는데 저기도 이제 뭐 리리니, 칼레니 이런 데서 축구팀이 경기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막 눈물 엉엉 흘리면서 그렇게 응원하는 건데 약간 그런 뭐랄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미지가 어둡고 흐리고 느리고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 나온 장면이었습니다. 좋은 해석 붙여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유럽 축구들 보면 우리가 흔하게 듣는 뭐 리버풀이라든가 이런 것도 FC가 그 지역에서 출발한 구단인데
너무나 그 지역 축제를 벗어나서 더 많이 유럽 전체로 퍼지고 세계적으로 구단이 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축구 지역에도 아마 그런 축구 클럽이 있었을 거로 예상이 되고 말씀하신 뜻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영화가 솔직히 굉장히 많이 어렵거나 복잡한 코미디 영화는 아니잖아요. 주인공들이 같이 우정을 가지고 좀 친해가는 와중에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리셰 같은 장면이기도 하죠. 다 모여 스포츠 경기고 막 밥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굉장히 친밀감을 쌓기 좋은 장면이긴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대리고 감독이 갖고 와서 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포스터가 한 장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은 네, 빨간 모자 쓰신 거거든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아쉬웠던 게 제가 불어를 못한다는 게 되게 아쉬웠어요. 주 소재 중에 하나가 사실 사투리잖아요. 근데 불어 농통자시잖아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자막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막을 보셨다면 자막에서 이 부분은 좋게 잘 번역됐다, 뉘앙스를 잘 살렸다, 아니면 자막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 다음에 볼 때는 이런 느낌으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 혹시 있으신지 자막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제가 자막을 잘 안 봤어요. 네, 왜냐면 왜냐면 저기 이 사투리도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사투리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몰입을 하기 위해서 자막을 잘 안 봤어요. 근데 처음에 보면은 그 번역하신 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발음이 뭐 시앙인데 뭐 시앙이 되고 하는 거 스와 시 발음인데 그걸 이제 한글로 많이 푼 거잖아요. 사실 불어를 비교적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더 빵빵 터지는 영화였을 텐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을 위하여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 같은 거는 보였지만은 그 한계 안에서 그 작가의 고민과 노력은 충분히 보였던 거죠. 네, 단어들은 되게 비교 잘하셨어요. 네, 발음을 이제 비교하신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자막을 보지 않고 보셨다니까 장르가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일단 그 프랑스에서 개봉할 당시에 그 왜 우리 드라마 멘토로톡 같은 거 보면 제주도 방언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막이 나오잖아요.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개봉을 했었대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국에서 상영할 때조차 자막을 넣은 버전을 상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포스터는 안타깝게 날라갔지만 아직 스티커가 남아있으니까요.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스티커가 더 좋더라고요. 스티커 진짜 예뻐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두 분 정도만 질문 추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분입니다. 사실 영화를 처음 보기 전에 예고편만 잠깐 보고 왔었는데 뭐 프랑스 분이 3분의 1이 선택했다고 해서 사실 궁금해서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일까. 근데 그 우리나라 영화에서 그렇지만 뭐 도시의 어떤 주인공이 정말 그 일단 시골로 가서 막 보면 처음에는 막 마음에 안 들어서 공부를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제 이 사람들과 정들이 거기에 이제 막 빠져들게 되고 그 영화에서 보면은 타진이 2번 온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지만 그 박준효 기자님이 영화를 보셨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할 수 있는 주제고 내용인데 정말 그 3분의 1이 볼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그 어떤 매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보시는 매력이 어떤 건? 그렇죠. 2천 많이 오셨나요? 네. 한 2번, 3번 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 이 매력은 일단 이 다니분이라는 배우가 워낙 그 캐릭터를 잘 살려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이 무대에 있으면 거의 뭐 표가 다 매직되고 그러니까 그런 파워도 무시 못할 거고요. 스토리적인 면, 분위기적인 면을 보자면은 이 릴을 기점으로 한 노드 파칼레라는 지역이 정말 릴 이 도시 자체를 제외하고서는 매력이 많이 없어요. 어떤 관광지적인 것이나 어떤 문화적인 걸로. 왜냐면 그쪽 지역이 석탄 시대 때는 굉장히 잘 살았던 동네거든요. 벨기에 남부까지 해서. 왜냐면 그쪽에 이제 석탄이 많이 나서. 근데 이제 석탄 시대가 지나면서 더 이상 경제적인 어떤 돈이 돌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떨어지고 문화적인 것도 떨어지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도시성을 수 있어요. 계속 연금만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에 굉장히 막 일 열심히 하고 싶고 막 좋은 데 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가서 변화하는 모습이 아마 프랑스인들에게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프랑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을 생각하면 굉장히 여유 있고 막 한국처럼 막 이렇게 빠듯하게 살지 않아도 이런 느낌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현대사는 어디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 프랑스 국민들이 필립과 앙투안 사이에서 스스로의 어떤 모습을 봤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뻔한 내용이긴 한데 그런 뻔함에서 사람들이 위안을 찾는 거니까 저는 그 면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연기도 좋고 재밌기는 그래도 많이다. 부연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은 그 프랑스에서 대대적으로 히트를 쳤던 영화들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으로 올수록 프랑스 영화 중에서 코미디 영화가 적었을 때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 전에 왜 40년 만에 기록을 깼다고 아까 처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원래 기록을 가지고 있던 영화가 1,700만이 모았던 영화예요. 그건 60년대 영화인데 그 영화가 파리 대탈출연 영화거든요. 그건 이것처럼 막 정색하는 코미디라고까지 보긴 어렵지만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군군들이 비행기가 낙하를 해가지고 이게 되게 이상한 지역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지대로 옮겨간다가 그 줄거리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말랑말랑하고 솔직하고 코미디가 프랑스에서 인기가 있는 건 확실하고요. 아멜리에 같은 류를 생각해보시면 조금 더 확연하게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경향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서 발견된 특징들은 뭐냐면 적나라한 현실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특별히 뭐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2008년도 영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굉장한 빈민도 없고 나름 굉장히 행복한 동화 같은 분위기의 마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잖아요. 그런 톤의 코미디 영화가 프랑스에서 인기가 최근에 가장 많았던 장르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 질문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네, 저까지. 이 영화가 2008년도에 개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프랑스에서. 근데 이거는 두 분께 여쭤보기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지금이 2015년에 와서 우리나라에 개봉을 하게 됐다고 왜 지금 개봉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 저 카메라 들고 계신 분 답변해 주실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8년 영화가 왜 2010년에 나와서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조금 자세히 보시면 독한 영화 개봉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외화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고 적당한 개봉 시기를 찾아보니까 그럴 때도 있고 뭔가 수입은 일단 해놨는데 다른 영화들부터 개봉시키다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당한 시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에 화두가 힐링 뭐 이런 거에 다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뭔가 좀 따뜻한 영화를 보고 싶어 하지 다 물이 찔러 죽이고 막 슬프고 울고 막 이런 영화 별로 안 보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따뜻한 영화를 많이 보시는 시기에 적당하게 쓴 것도 같고 또 아까 박준 셰프님이랑 그 얘기 나눴던 것처럼 여기는 요리에 대한 것도 아주 뭐 이건 주된 소재로 삼고 있진 않지만 요리에 대한 이야기나 지방에 대한 이야기나 여행에 대한 이야기나 여러 가지 요즘 관심사가 많은 것들을 뭉쳐놓은 영화잖아요. 그다음에 프랑스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로망을 부추기는 차원에서 시기 적절하게 수입한 영화를 개봉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얄팍하게 한번 해보고 제가 말하는 동안 박준 셰프님 뭔가 생각하셨겠죠? 그러니까 요새 좀 다양한 영화가 많이 개봉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에 많이 열려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판단을 이 수입사에서도 했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런 영화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도 와 계시고 그런 경향을 회사에서 아니까 한번 도박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시도를 해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석연찮을 대답을 또 제가 지금 마음에 질문이 막 남아있는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 수입사 한번 물어볼게요. 도대체 왜 이 영화를 2019년에 쓰는 거냐라고 제가 확고한 답변을 받으면 이메일을 보내드리는지 할게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준 셰프님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주세요. 예. 슈치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올 때 두 번 온다고. 올 때 슬퍼서 싫어서 울고, 갈 때 정들어서 울고. 저 동네 사람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벨기에 사람들하고 저쪽 동네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적어도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같은 맥락에 다른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 동네가 날씨가 정말 안 좋거든요. 계속 전반적으로 회색 하늘이잖아요. 바다도 그렇고 이쪽 동네에는 해가 없지만 그 해가 그래도 가슴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어떤 사람들에게 정을 많이 준다는 얘기죠. 많이 베풀고. 그런 동네 이야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많이 받고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많이 감사하고요. 네, 얘기 듣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카데누라도 필립 연기한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한테 프랑스 그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번 왔을 때 울고 갈 때 울다는데 실제로 촬영했을 때 그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 그 베르가 촬영을 하긴 했는데 마지막 촬영이 베르가 아니었대요. 마지막 촬영 세트장이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마지막 촬영할 때 세트장에서 울었대요. 어쨌든 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울진 않았겠지만 배우들이 아쉬움에 울었던 영화로 그렇게 언론 매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오늘 같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돌아가시고 영화에 대한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